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 한때 10만 4천 달러 선까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올랐었고 당연히 원화로는 1억 4천만 원을 가볍게 뛰어넘었었습니다. 지금은 10만 1184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10만 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900달러 선을 넘겼었다가 지금은 3,891달러까지 같이 내려와 앉아있는 상황.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기 전에 어제 또 후원을 주신 데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데니님께서는 최근에 솔라나 움직임이 답답하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라나 조만간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솔라나 포지션을 들고 있고요. 비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같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불장 마지막까지 솔라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윤혜원님께서는 영상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혜원님과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투자 계속해서 이어서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소식은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1월과 12월 연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쁠 때인데 이럴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과 연준은 하루빨리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야 되겠고요.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와리가리를 치면서 범위 내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 금도 올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만 씩 밝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돌파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10만 달러 돌파에 뿌듯해가지고 You're welcome이라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효과라는 것을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함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쉽게 가죠.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었다면 게리 겐세이가 아직도 권력을 잡으면서 이 시장을 휘두르고 있겠죠.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우 끔찍합니다. 이어서 어제 제롬 파월 뉴욕타임스가 주최하는 딜북 서밋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투기자산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이 양반아.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애써 태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발언에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점유율을 잃어가는 것, 기축통화 자리를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연준 탓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도 하며 본인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발언, 향후 10년간 비트코인이 금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기관 및 기업, 재무자산의 표준이 될 것, 마이클 셀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의견이죠.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비트가 20만 달러 상당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유명 금융평가 기관인 D.A. 데이비슨의 연구 책임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주요 용도는 가치 저장 수단이며 경제 안정성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에 대한 평가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미리 꿰뚫어 본 마이클 세일러, 그는 개인적으로다가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파기해가지고 즉 소각을 시켜버려가지고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비례적으로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결혼을 안 하는 것인지 아내라든지 아이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결혼하게 된다라면은 프라이빗 키를 아내에게 넘겨줄 수가 있겠죠. 전세계 꽃뱀들의 공략 1순위 마이클 세일러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 개인이 들고 있는 물량도 어마어마한데요. 비트코인 17,732개를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유명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2011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비트를 계속해서 깠습니다. 계속해서 비난을 하지만은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비트는 더욱더 강해졌고 가격이 올라가자 구독자들이 빡쳐가지고 야 너네 때문에 니들이 한 말 때문에 비트 못 산 사람들은 이제 어쩔 거야 라고 압박을 하자
공식적으로 우리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미룬 사람들이 있다라면,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보도를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대가리 박어 이 자식들아. 자, 이래서 투자는 저도 포함해서 남의 말을 듣고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공부를 착실하게 하셔가지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내려야만 되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도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5억 5,035만 달러 유입. 그 중에 블랙락에서만 5억 6,500만 달러 상당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재 끼는 블랙락,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상장사죠. 샘러 사이언티픽 역시 최근에 303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으며, 마찬가지로 나스닥 상장사 웍스포트 같은 경우도 비트와 XRP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현금 보유액의 최대 10%, 500만 달러 상당을 암호화폐에 할당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비율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한편 어제 10만 달러를 뚫어버린 비트코인, 어떻게 뚫을 수가 있었을까? 그 매도벽, 고래들이 자근자근 씹어서 삼키면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고래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매수에 나섰는데, 첫 번째 매수로 비트코인 가격을 10만 달러 근접하게 끌어올린 후 두 번째 매수로 뚫어뻥, 저항을 뚫어버렸다. 이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고래가 번갈아가면서 팀워크로다가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숏 포지션들 엄청나게 깨져나갔겠죠.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 동안 1600개의 비트를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그 중국계 미용회사 이름이 뭐였죠? 메이툰가 짜장툰가 비트와이더를 대량 매도했었다라고 하죠.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 한편 주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가 10만 달러를 넘었지만은 비트 가격이 고평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신현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치가 14만 6천 달러로 최근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10만 달러 전혀 버블이 아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고평가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즈아. 이어서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분석 플랫폼인 인투더블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비트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100에서 200% 수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가 사이클 고점 13만에서 1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 자산에 편입되게 된다면은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전고를 새롭게 갱신한 가운데 이런 식으로다가 와리가리를 지금 현재 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 다음 저항 같은 경우는 피부나치 비율을 대입해가지고 어림잡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자머리 분석가에 의하면 12만 4천 달러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여기 추세 선이 보이시죠?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12만 달러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방송을 올리고 나서 추가됐었던 분석이었었는데요. 닥터 프라핏 분석가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조만간에 10만 달러 뚫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석가의 분석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6,000달러대 그때도 비트코인 계속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상승을 꾸준하게 외쳐왔었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도미넌스 차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도 신이 나가지고 어깨를 들썩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알트 시즌이 도래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현재 알트 시즌에 대한 관심도, 알트들에 대한 관심도가 2021년도 그때 알트장 때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만약에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빠져주게 된다면 당연히 알트코인들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대장인 이더리움도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4,0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가적인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4,000달러에 달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디 이더가 비트가 10만 달러 뚫은 것처럼 4,000달러를 가볍게 뚫어줄 수 있기를.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신규 주소 숫자가 13만 개나 급증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RSI 같은 경우도 과매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불장 때는 RSI가 큰 의미는 없어요. 과매수 된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불장이다.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 50일 2평과 200일 2평의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1억 6,637만 달러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만 1억 2,300만 달러 유입. 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좀 시무룩한 솔라나.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역시 강한 저항이기 때문이겠는데요. 저항 아래에서 약간의 축적을 거친 이후에 전고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트레이드 엑스오는 솔라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LG 분석가 밈코인 독스가 추가적인 상승, 저항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었고요. 다음으로는 XRP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바로 리플사가 투자한 코인 중에 BBL이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름은 베오블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리플사에 투자를 받았었던 회사인데 코인이 있다. 근데 코인 상황이 많이 안 좋죠. 해당 코인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칠리즈가 알트장이 시작된 가운데 칠리즈와 페퍼 관련된 소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짤을 공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가격 펌핑 좀 해보지야 라는 의미겠죠. 다음으로 최근에 급상승했었던 에이다. 다시 한번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위로 치고 나오게 되면서 다음 목표가 1달러 50센트까지 노려본다라고 알리 마리트네즈 분석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에이다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이뮤터블 X의 공동 창업자가 본인이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미팅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를 통한 호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와 동시에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는 일드길드 게임즈 YGG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파이어블록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면서 기관 대상 디파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겐세이의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유니스왑. 그래도 게리 겐세이가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암호화폐 트렌드는 무엇이 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일 것 같은데요. 안드리센 호로이츠 같은 경우는 내년 암호화폐 트렌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 AI, 에이전트로 구동되는 월렛, 탈중앙화 자율 챗봇, 신원증명 솔루션 등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점진적으로다가 일상적인 카드, 신용카드 거래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인프라가 성숙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자산들이 온체인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AI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 해당 분석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벌써 이런 코인들 여러 개가 있죠. 챗봇 코인들 여러 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몇 개를 공유했었는데 쭉 올랐었다가 3월부터 개떡 나간 다음에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쭉쭉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 채널도 도와주자, 불타는 금요일 가즈아라는 의미에서 광조댓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상승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